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의 성공 요인과 앞으로 우리의 K 콘텐츠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여전히 이 영화에 열광하고 있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월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류 콘텐츠로 달아올랐습니다. 6월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흥분시켰고, 오징어 게임은 오늘도 넷플릭스 시리즈 1위를 유지하며 K-드라마 대표작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흥행작이 후속 시즌이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성공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류 붐을 이끈 작품은 전혀 다른 장르인 애니메이션이었고, 심지어 한국에서 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과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인 K-POP 데몬헌터스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서구인의 시각으로 피상적으로 한국 문화의 스테레오타입을 나열하고 한국 문화가 다른 아시아 문화들과 구분도 안 되는 국적불명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엑소키티의 사례에서 보면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겉모습만 비슷하게 다루었지, 내용적인 면은 완전 서양식 작품으로 어색하기 짝이 없는 한류를 이용한 미국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K-POP 데몬헌터스 작품이 공개되면서 한국 문화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진지하게 녹여낸 뛰어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시청자들도 식당에서 수저 밑에 휴지를 까는 관습이나 목욕탕과 한의원 등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가 제작진의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잘 표현되었다고 호평했습니다. 게다가 혼문, 굿, 사자 보이즈 등 무속 전통을 K-POP 문화로 함께 녹여내며 최근 서구권에서 활발히 보이고 있는 한국 오컬트 장르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K-POP 데몬헌터스의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당연하게도 K-POP의 중심 도시인 서울입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서울의 대표 장소들이 집중적으로 묘사되며 K-POP 데몬헌터스 팬들은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을 실제로 찾아보며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 삼성역 전광판,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과 남산타워, 청담대교와 서미원 지역으로 등장한 자양역, 명동거리와 길거리 음식까지 K-POP 데몬헌터스가 보여준 서울만의 매력적인 특징도 국내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익숙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 나온 어떤 다른 문화 콘텐츠보다도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서 서울은 강렬한 홍보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K-POP 데몬헌터스는 K-문화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전통적인 K-POP의 틀을 벗어나 애니메이션, 판타지, 액션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과감한 시도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시도와 함께 한국적 요소들을 더욱 당당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다시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겐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창작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글로벌 무대는 이미 열려있고 문제는 누가 어떤 시선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입니다. 폭삭 소가스타, 오징어 게임, K-POP 데몬헌터스로 K-컬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의 나라가 되어가는 시작점인 지금, 우리는 먼저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플랫폼인 국산 글로벌 OTT부터 확보하고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우리의 OTT로 전세계에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K-POP 데몬헌터스의 이 한류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하면 헌트릭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스포티파이에서 How Is Done, Take Down, What Is Sound Like는 수천만의 스트리밍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화의 8개 트랙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오르며 2009년 영화 한나 몬타나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화 자체도 93개국 넷플릭스 차트 톱10에 진입했고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202위를 차지하며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최근 발매곡을 제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올라온 블랙핑크의 띄어 뮤직비디오가 5일 만에 7천만 조회수를 넘으며 헌트릭스 골든의 3주 동안 5,800만 조회수를 압도했습니다. 유튜브에선 가상의 K-POP 그룹이 현실의 K-POP 그룹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식 넷플릭스 유튜브 채널을 보면 K-POP 데모넌터스의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았지만 뒤늦게 프랑스 버전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이슈를 낳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TV에 이 보석 같은 영화가 있고 영화관에는 똥 같은 백설공주가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범죄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이면서도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팝콘 눈 장면도 멋지고요. 재밌었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의 주제도 정말 훌륭해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데빌 메이 클라이의 K-팝을 넣은 영화예요. K-팝 데모넌터스는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는 괜찮은 영화이고 스토리도 괜찮고 가끔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노래는 중독성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전체 시리즈여야 했어요.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K-팝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이 영화는 제가 눈물을 흘린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였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그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제 저는 K-팝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웠고 걸작이에요. 올해 제 최고의 영화 중 하나예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는 3시간 분량이었는데 1시간 30분 분량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의 시각적 정체성 중 하나는 K-팝 공연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미술팀은 콘서트 조명과 편집 사진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그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속편이 정말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영화의 성공으로 100%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편을 만든다면 진우를 다시 데려와야 할지 아니면 진우를 그대로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우의 캐릭터 전개와 희생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 다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영화인 줄도 모르고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지만 이 영화는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유어 아이돌 정말 좋아요. 소름 돋아요. 네, 이 영화는 이미 프랜차이즈의 전말이 밝혀졌고 넷플릭스와 소니가 속편과 단편을 최대한 빨리 내놓아 시리즈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내기에 이겼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했는데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K-팝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꽤 재미있었어요. K-팝을 이제부터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셋 시스터를 중심으로 한 속편이 필요하고 루미가 반 악마 반 사냥꾼이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보기 전에는 K-팝을 싫어했어요. 이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싫어했던 장르가 좋아졌어요. 이 영화 음악이 정말 훌륭하다는 증거죠. 특히 저는 메탈과 테크노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말이죠. 정말 이걸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마지막에 나를 울게 했어요. 사운드 트랙 노래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골든과 This is what is sound like는 정말 좋아요. 디즈니 픽사 영화에 기대하는 부분인데 요즘 노래가 별로네요. 이거 극장에서 보고 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제가 다시 보고 싶어지게 만든 유일한 영화입니다. 그만큼 좋은 영화입니다. 넷플릭스가 K-팝에 편승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 팬아트를 계속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걸 봤어요.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가 이 영화를 추천해 줬는데 정말 기분 좋게 놀랐어요. 애니메이션도 아름답고 이런 장르의 음악을 싫어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봤어요. 최고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중독에 시달리게 됐어요. 한국 신화에 접근함으로써 그들은 디즈니가 수년 전에 포기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25년 영화가 되었습니다. 디즈니가 메모해 두세요. 프리퀄 영화, 특히 루미 부모님 세대를 다룬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미 엄마와 셀린의 이야기가 루미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괴짜 의사는 루미 부모님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우도 어떻게든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K-팝 데모넌터스는 아나스타시아와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와 함께 최고의 디즈니 영화 판테온에 합류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여러 나라의 이 영화에 대한 해외 반응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속편을 만들어 달라. 두 번째, 극장에서 개봉해 달라. 세 번째, K-팝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했는데 좋아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가 이 영화가 주는 파급 효과 중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돈 1원도 쓰지 않고 우리 문화의 홍보와 K-팝 홍보를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 향후 우리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